아무도 입찰을 안 한단 말이죠. 얼마에 낙찰되든 더 이상 대항력 주장하지 않을게요. 얼마라도 낙찰 받아가세요. 물건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럼 명도가 있어요, 없어요? 명도가 없습니다. 서울의 빌라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런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다음 주 주목해 볼 만한 경매 물건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요번에 이제 허그에서 리스트가 업데이트가 됐어요. 이게 뭐냐면 최근에 전세 사기로 인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분들이 보증보험에서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나가는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있죠. 근데 이분들이 허그에서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았다는 거는 권리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항력, 우선 변제권 이런 것들이 다 있는 분들이 보증보험까지 제대로 잘 가입을 하신 분들이 먼저 보증금을 받고 그 돈은 이제 허그에서 지불을 한 이후에 경매로 이제 넘어오게 되는데, 이때 경매로 넘어와서 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니까 아무도 입찰을 안 한단 말이죠. 우리가 입찰하면 안 되는 물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끝없이 입찰되다가 1%까지 내려가는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 대항력 인수 조건을 변경을 합니다. 얼마에 낙찰되든 더 이상 대항력 주장하지 않을게요. 얼마라도 낙찰 받아가세요. 라고 이렇게 멘트가 정해진 그런 물건들이 지금 경매에 또 한 리스트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리스트가 허그 홈페이지에도 올라가고요. 그리고 해당 물건 건건이 법원 홈페이지에도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물건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게 이제 1회 유찰됐을 때 적정 타이밍의 경우가 많아요. 근데 다음번에 그런 물건들이 계속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허그에서 인수 조건을 변경한 빌라들에 대해서 한번 지켜보려고 해요. 자, 이렇게 서울에 있는 화곡동 빌라를 검색을 했더니 다 이렇게 나오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 선순위 임차인, 관련 사건, 위반 건축물 이렇게 막 나와 있는 와중에 요번부터 이게 들어왔거든요. 허그 인수조건 변경이라는 멘트가 하나 또 추가해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럼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감정가가 2억 2,900이었고 1회 유찰에서 진행을 하는데 허그에서 인수조건을 변경했기 때문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자세히 한번 보면요. 이 물건은 61제곱, 전용 61제곱이면 아파트 25평형보다 더 큰 겁니다. 그리고 4층이에요. 빌라에서 4층은 좀 안 좋은 층이죠. 가장 안 좋은 층이에요. 감정가 2억 2,900이었고 한 번, 두 번 여기 옆에 보시면은 9차까지 유찰을 해서 3,800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신권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요번에 최저가가 1억 8,300으로 나온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계속 유찰을 하고 어쨌든 해결이 안 되니까 특별 매각 조건이 주어집니다. 임차권 승계인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매수인에 대해서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한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매각한다. 그러니 여기 원래는 임차권자가 임차권 등기를 한 금액이 2억 원이에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고 또 안 와야 되는 건데 계속 이렇게 떠도는 물건이 많으면 안 되니까 허그가 떠하는 거죠. 얼마에 낙찰되더라도 대항력을 주장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이런 류의 물건들은 임차인들이 이사를 간 경우가 많아요. 돈 받고 이사를 간 경우가 많아요. 그럼 명도가 있어요, 없어요? 명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일반 매매 비슷한 수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매는 이제 명도가 어려운 건데 그건에 대해서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물건이다. 그래서 여기 특별 매각 조건으로 나온 물건들은 지금 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람이 살고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허그에서 배당을 받을 거기 때문에 명도 저항이 없겠죠. 그래서 이런 류의 물건은 이 물건의 가치만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그리고 얘를 어떻게 수익화할 건지
계획을 한 후에 적당한 입찰가를 쓰시면 됩니다. 주로 이제 이런 류의 물건들은 월세 세팅을 하거나 아니면 전세 세팅을 하거나 최근에는 전세가로 매도도 합니다. 그래서 전세가가 만약에 여기 지금 2억 원으로 돼 있잖아요. 전세가가 2억 원으로 돼 있는데 낙찰을 1억 8,400에 지금 최저가 1억 8,400에 받았다라고 하면 한 2억 1천 정도로 매도가 가능하다면 단기 매도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게 4월 9일 날짜란 말이에요. 4월 9일 날짜에 얼마나 많은 물건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화곡동에 진행하는 물건들이요. 이날 진행하는 물건이 총 185개인데요. 이 중에서 빌라가 90건이에요. 그리고 이날 허그 인수조건 변경된 물건들이 여러 건이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중에서 할 수 있는 물건이 뭐라 그랬죠? 한 번 유찰된 물건들 중에서 할 만한 물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물건들이 숫자가 많을 때 이렇게 막 10개, 20개 있으면 한 사람이 10개, 20개 다 못하잖아요. 그럴 때는 잘 고르서 어떤 거는 막 몰리고 어떤 물건은 단독으로 들어가고 어떤 물건은 유찰이 됩니다. 서울의 빌라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런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대항력이 있지만 사실은 일반 매매와 같은 류의 물건입니다. 여기는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빌라고요. 되게 깔끔해요. 이제 2019년도에 건축을 했어요. 얼마 안 됐죠. 한 5년밖에 안 됐고 이 물건의 감정가가 2억 5천인데요. 사이즈는 작네요. 10평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1회 유찰에서 2억 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신월 인터체인지에서 가깝고 까치역까지 걸어는 못 갈 것 같은 위치인데 이전에 임차인은 이 집에서 2억 2,900만 원에 살고 있었네요. 그러니 이 물건의 가치가 2억 원이 넘는다라고 하면 이번 기회에 경매에 참여를 하셔야 되겠죠. 빌라는 실거래가가 잘 없잖아요. 해당 물건에 대한 실거래가는 더더욱 없을 거라서 인근에 비슷한 연식의 비슷한 평형의 물건들이 전월세가가 얼마가 되어 있는지 여기 전세가 우리가 이제 매도할 때도 전세가 기준으로 매도를 해야 되니까 전세가는 얼마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이 전세가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공시가의 126%가 전세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공시가가 또 하락을 해서 전세가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인기 있는 물건은 플러스 월세를 받을 수 있어요. 전세가가 2억 원으로 딱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인근의 다른 집보다 훨씬 퀄리티가 좋다면 2억에 월세 30 이런 식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근의 다른 물건들하고 이 물건의 상태를 비교를 해서 적정한 입찰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물건들은 80% 1회 유찰된 가격에서 주인을 만날 것으로 보이고요. 운이 좋으면 단독도 가능하다. 내발산동에 있는 물건인데요. 위치상으로 발산역에서 도보로 가능해 보입니다. 건물도 좀 깨끗하고요. 501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치가 발산역에서 가까워요. 그리고 이대 의과대학 바로 옆에 있네요. 임대가 아주 잘 나갈 지역으로 보여요. 네, 건물이 관리가 좀 잘 돼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주거 복합 빌딩에서 5층에 위치하고 있고 1회 유찰했는데 가격이 좀 낮진 않네요. 지금 감정가 4억 6,100만 원에 1회 유찰한 가격이 3억 6,800만 원이거든요. 근데 얘가 전용 14평밖에 안 되는데 3억 6천이면 낮은 가격은 아니죠. 네, 그래서 가격이 적정한지는 확인해 보셔야 될 겁니다. 여기에 임차인에 대한 내용들 보증금 같은 거 따로 안 써 있긴 하지만 어쨌든 특별 매각 조건이 들어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내용은 어디에 있냐면 매각 물건 명세서에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진짜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 번 더 해보세요. 물론 다 맞겠지만 서류는 항상 오류가 있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은 매각 물건 명세서 하단에 이렇게 특별 매각 조건으로 기재를 해준다. 그리고 앞에 부분에는 보증금 크기가 안 나왔는데 여기 보증금이 4억 6천으로 잡혀져 있네요. 현황 조사로 나왔는데 이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임차인이 한 명이에요. 근데 점유자가 여러 건으로 나누어져 써 있잖아요. 첫 번째 건은 등기부에 들어있는 내용. 임차권 등기를 했기 때문에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보고 나와 있는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현황 조사로 해서 임차인의 한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 있는 거고, 또 세 번째는 허그에서 권리를 신고한 금액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증금 크기가 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앞부분에 아마 안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임차인은 하는데 각각 정보가 어디서 나왔느냐에 따라서 다른 모양새로 기재가 된 거죠. 이게 좀 헷갈리는데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 안 쓰지 않고는 못 배겼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가치가 전세가가 4억이 넘었다고요. 일단 현장에서 꼭 확인해 보시고 입찰 적정가를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허그에 이렇게 대항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항력을 주장하지 않는 인수 조건 변경된 특별 매각 조건 물건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지금도 신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신건 나온 물건은 다음 달에 1회 입찰의 가격이 아마 적정 타이밍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역전세 전세 사기로 인한 물건들은 이런 방식으로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세금이나 뭐 이런 것들은 아쉽지만 그래도 임차인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이런 제도가 있어서 참 다행이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저희 입찰자분들도 입찰할 수 있는 물건으로 바꿔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도 특별 매각 조건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나요? 아파트는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들이 거의 없어요. 아직은 아파트로 나오는 경우들은 아직 못 봤습니다. 그 역전세가 나야 되는데 아파트 역전세들은 그리 많지 않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빌라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임차인분들이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지역 분위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한번 어느 정도 권리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권리를 행사하시고 이게 다 해결이 되고 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질문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